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눈물은 좀 흘려야지. 시누이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을 모셨는데 저는 이 집에서 영원한 외인이었나 봅니다. 어차피 남이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구나. 맞아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후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예금주 박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가 엄마 이름으로 적금을 넣으셨어? 매달 10만 원씩 30년 동안 잔액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영숙이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시누이들의 질투가 너무 심해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단다.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던 거였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무표정하셨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정작 이별 앞에서 제 눈은 메말라 있었어요. 영수가 그래도 눈물은 좀 흘려야지. 큰 시누이 미선 언니가 제 옆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말은 작았지만 제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어요. 저도 알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하지만 어떻게 하죠? 가슴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설거지하다 그릇 깨뜨렸을 때 또 깨뜨렸네라고 하시던 목소리. 명절 음식상 차릴 때마다 국이 짜다고 하시던 표정. 손자 돌잔치 때조차 환하게 웃어주지 않으시던 그 차가운 눈빛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어요. 언니, 엄마가 마지막까지 영숙이 손도 안 잡으셨잖아. 그러니까 영숙이도 실감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작은 시누이 미경 씨가 거들었습니다. 겉으론 저를 감싸는 말 같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역시 남이니까 눈물도 안 나오는구나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큰 시누이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 집에서 저는 늘 그랬으니까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분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인께서 말년에 편안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났어요. 편안하셨을까요? 제가 해드린 음식은 늘 맛이 없다 하시고 제가 사드린 옷은 한 번도 입지 않으셨는데 아프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해도 괜찮다며 손살에 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였을까? 30년 전 25살 새색시로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맞이하셨는데 미소 한 번 없는 얼굴이었어요. 들어와.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첫날 밤 남편 철호 씨는 우리 어머니가 원래 말이 없으시니까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말이 없는 것과 차가운 건 다르다는 걸. 신혼 첫 아침상을 차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정성껏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서 시어머니께 드렸는데 한 숟가락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국이 짜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먹을만하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먹을만하다는 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먹겠다는 말일까요? 엄마, 괜찮아? 딸 지은이가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30살 딸아이는 할머니 장례식 내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응, 괜찮아. 엄마가 제일 힘들 텐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이도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어땠는지. 지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잖아. 엄마가 얼마나 할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고맙지만 딸이 이런 말하는 것까지 듣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정말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어 빈소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옆방에서 쉬고 있었고 남편은 바깥 손님들 응대하느라 나갔어요. 저 혼자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어머니 사진을 보니 그제야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았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아서. 어머니,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씀 해주셨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작게 불러봤지만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하셨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온 날처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그때도 어머니는 차갑게 저를 맞이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차갑게 떠나가셨습니다. 정말 끝인가 봅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께 인정받을 기회도 없겠죠. 영수가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지킬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 긴 밤이 지나면,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누이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영수가 엄마 방은 당분간 그냥 둬. 우리가 정리할게. 큰 시누이 미선 언니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30년을 모신 며느리인데도 시어머니 방 정리조차 맡겨지지 않는구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그나저나 엄마가 마지막 1년은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던데 영숙이 내가 잘 챙겼어? 작은 시누이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궁에 가까웠어요.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도 잘 드시게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셨잖아. 뭔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미경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80이 넘으신 어머니였고 병원에서도 자연스러운 노안이라고 했는데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 철호 씨가 옆에서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맨날 그러지. 영숙이 편만 들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영숙이한테 손 한 번 안 잡히셨잖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오빠는 모르겠어? 미경 씨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손을 잡으려 하면 슬쩍 피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물만 떠다 드리고 이불만 덮어드리고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딸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할머니 모시느라. 됐어, 지은아. 제가 딸을 말렸습니다. 이럴 때 딸이 나서봤자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딸까지 버릇없이 키웠다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딸까지 이런 자리에서 마음 상하게 하다니. 영수가 엄마 통장이랑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알아?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어머니가 그런 건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당신 개인적인 일은 절대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도장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에휴, 그러니까 엄마가 끝까지 마음을 안 주신 거지. 미경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칼처럼요. 맞아요. 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을 한 집에 살았어도 저는 여전히 외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엄마 방 정리하면서 찾아볼게. 영숙이 너는 신경 쓰지 마. 큰 시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구나. 배려가 아니라 배제였어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영숙이가 엄마한테 잘했을까? 글쎄, 엄마가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하셨으니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맞아. 엄마는 원래 따뜻한 분이셨잖아. 우리한텐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숙이한테만 유독 그러셨던 거 보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분이었다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여주신 적 없었는데. 그럼 정말 제 잘못이었던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셨던 걸까요?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단 한 번도 게으름 피운 적 없었고 시어머니께 함부로 한 적도 없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시누이들 말 좀 심했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말을 잘할 걸 그랬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이 너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과묵하신 분이셨다는 거.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지 마음속으론 고마워하셨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남편조차 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마워하셨다고요?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저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요. 응. 피곤하지? 푹 쉬어. 남편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딸 지은이만 제 마음을 알아주지만 딸한테까지 이런 걸 기대는 건 미안한 일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어요. 저처럼요. 어머니, 제가 정말 그렇게 못마땅하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제 와서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자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들이 일찍 와서 어머니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쪽이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물건들, 옷들,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만져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봅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끝까지 벽이 있었고, 이제는 그 벽을 넘을 기회조차 없어진 거예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방은 우리가 정리할게라던 말과 달리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큰 시누이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작은 시누이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혼자 하는 수밖에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머니가 드시던 한약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엔 물컵이 있었어요. 마치 곧 돌아오실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30년간 어머니가 사셨구나. 아침마다 창문을 여시고 밤마다 불을 끄시던 그 손길들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약봉지들이 가득했어요.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제가 챙겨드리던 약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알아서 먹을 거야. 늘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 방에 들어와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방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일 많을 텐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하셨던 거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 남편 어렸을 때 사진, 시누이들 결혼 사진. 한 장 한 장 꺼내보는데 제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손자 돌잔치 사진도, 가족여행 사진도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의 서랍 속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이었습니다. 그중 한 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사드린 남색 블라우스였어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맙다. 그때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받기만 하셨죠. 나중에라도 입으실 줄 알았는데. 다른 옷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드린 스카프, 제가 고른 가디건, 모두 새 것 그대로였어요. 반면 시누이들이 사드린 옷들은 낡아 있었습니다. 자주 입으셨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옷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싫으셨구나. 내가 사드린 것들이. 아니, 어쩌면 나 자체가 싫으셨던 걸까요? 장롱 위를 정리하는데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상자였어요. 손을 뻗어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부인가 싶어서 한 권을 꺼냈는데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2일. 오늘 새 며느리가 왔다.
제가 시집온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일기장인가?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우리 철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 저를 예쁘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착해 보인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며느리가 첫 아침상을 차렸다. 국이 짜다고 했다. 사실은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싶었지만 미선이가 며느리 칭찬하면 질투할까봐 일부러 그랬다. 뭐라고요? 국이 맛있으셨다고요? 저는 그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선이가 또 며느리 트집 잡았다. 손자 돌잔치 음식이 별로라고. 내가 거들지 않았다. 거들면 미선이가 더 심하게 굴 텐데 그럼 며느리만 힘들어진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오늘도 내 약을 챙겨줬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며느리가 선물해준 블라우스 정말 예쁘다. 입고 싶지만 미선이가 뭐라 할까봐 입지 못했다. 며느리 마음만 받아두련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다른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30년치 일기장이었어요. 모두 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손자 옷을 만들었다.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들어가서 그만 자라고 하고 싶었지만 나 때문에 부담 가질까봐 참았다. 명절에 친정 가고 싶을 텐데 한 번도 가질 못한다.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오늘 며느리 생일이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인간일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며느리를 차갑게 대하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미선이와 미경이가 질투가 많아서 내가 며느리를 아낀다는 걸 알면 더 괴롭힐까봐 두렵다. 차라리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게 낫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이 말들을 이렇게라도 적어둔다. 어머니, 저는 일기장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간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웠던 말투, 외면하시던 눈빛, 거절하시던 손길. 그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요? 엄마, 딸 지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일기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응. 그럼 그동안 엄마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사랑해요라고 안아드릴 수도 없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오해하고 살게 하셨어요? 아니야. 어머니도 힘드셨겠지. 사랑하는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평생 하셨던 거잖아.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거든 이 일기장을 며느리에게 전해주렴. 내 진심을 알아주길. 어머니, 일기장을 읽고 한참을 울다가 저는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함께 도와줬어요. 딸의 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더 있어. 지은이가 장롱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옷들 뒤편에 또 다른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어요. 낡은 천으로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천을 풀자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것이 맞았어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쉽게 열렸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금주 박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겉표지를 넘기자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30일 입금 10만 원. 1995년 5월 31일 입금 10만 원. 1995년 6월 30일 입금 10만 원. 제가 시집 온 다음 달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매달 1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엄마, 이거 할머니가 엄마 이름으로 적금 넣으신 거야? 그런가 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 4,325만 원.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통장들도 꺼냈습니다. 모두 제 이름이었어요.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몰래 이렇게. 엄마, 여기 봉투도 있어. 지은이가 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영숙이에게.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었는데 소유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 서류를 자세히 보니 10년 전에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명의의 땅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보험 증서였습니다.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시집 온 해부터 들어놓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이 모든 걸.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서류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였어요.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란다.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어. 25에 우리 집에 온 그 맑은 눈의 아가씨가 지금도 눈에 선하구나. 그런데 나는 겁쟁이였어. 미선이와 미경이가 너무 질투가 심했거든. 내가 며느리를 아낀다는 걸 알면 너를 더 괴롭힐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 너한테 받은 선물도 일부러 안 썼어. 내가 해준 음식도 맛없다고 했어.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야. 밤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단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차갑게 대해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어.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너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믿었단다. 이 통장들은 내가 시집 온 날부터 모은 거야. 매달 용돈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너 이름으로 넣었어. 언젠가 내가 이 집에서 힘들어서 나가고 싶을 때 이 돈이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해서 모았단다.
땅도 너 명의로 해뒀어. 혹시라도 철호가 먼저 가고 시누이들이 너를 괴롭히면 그걸 팔아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보험도 들어뒀어. 내가 죽으면 5천만 원이 너한테 간단다. 영수가,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내가 밤늦게까지 손자 옷 만들던 거 다 봤어. 명절마다 친정도 못 가고 우리 집 일만 하던 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아플 때 약 챙겨주던 그 따뜻한 손길, 지금도 느껴진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딸,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아니, 내가 내 친딸로 태어나면 더 좋겠구나. 부디 행복하렴.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미선이와 미경이한테 이 편지 보여줘도 좋아. 그 애들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항상 고마웠고 사랑했단다. 마이너스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제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응.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30년간 쌓였던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뜨거운 뭔가가 차올랐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시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잖아. 언니들이 보면. 괜찮아.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야 해. 우리 모두가. 저는 통장과 서류, 그리고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기장도 함께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모두가 알아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차갑게 대해야 했다니. 할머니도 많이 외로우셨겠다. 맞아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30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통장 찾았어? 작은 시누이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네,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꼭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알았어. 저녁 먹고 갈게. 저녁 7시 시누이들이 왔습니다. 큰 시누이 미선 언니와 작은 시누이 미경 씨, 그리고 남편 철호 씨까지 거실에 모였어요. 그래서 뭘 찾았는데? 미선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고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통장 5개, 서류 봉투, 그리고 일기장 여러 권. 이게 뭐야? 미경 씨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박영숙? 이거 내 이름이잖아. 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30년 동안 적금을 넣어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미선 언니가 다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30년 동안? 네. 도대체 이게 왜?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가득한 그 편지를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편지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시누이들이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선 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미경 씨는 편지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다고? 네. 영숙이를 사랑했다고? 일부러 차갑게 군 거라고? 그렇습니다. 미선 언니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머니는 저를 시누이들의 질투로부터 보호하려고 일부러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하신 거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일기장이에요. 30년치예요. 다 읽어보시면 어머니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기장 한 권을 미선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펼쳤어요. 며느리가 첫 아침상을 차렸다. 국이 짜다고 했다. 사실은 맛있었다. 읽다 말고 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며느리 음식 트집 잡았을 때 어머니가 편 안 들어주신 것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대요. 미선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일기장을 미경 씨에게 건넸습니다. 미경 씨도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선물해준 블라우스 정말 예쁘다. 입고 싶지만 미선이가 뭐라 할까봐. 아,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며느리한테 잘해주지 못하신 거였어? 그렇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들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어요. 사랑하는 며느리를 차갑게 대해야 했던 고통을요. 남편 철호 씨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여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영숙이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미선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언니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가 질투를 해서... 그래서 엄마가... 언니,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는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나는 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질투했어. 내가 하는 모든 게 싫었어. 언니. 하지만 사실은 엄마는 날 위해서 그러신 거였구나. 너를 지키려고. 미경 씨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난 내가 엄마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의심했고. 미경 씨. 하지만 엄마는 이미 내 이름으로 다 해놓으셨네. 통장도, 땅도, 보험도. 미경 씨는 통장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사랑한 건 너였어. 우리가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언니들의 질투가 너무 심해서 저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게 더 미안하잖아. 미선 언니가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용서해줘. 30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미경 씨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용서해줘. 엄마 돌아가신 날에도 내 탓을 했잖아. 엄마가 마지막까지 내 손을 안 잡으신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언니들도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났던 거죠. 영수가. 하지만 어머니는 언니들도 사랑하셨어요. 일기장 보면 나와요. 언니들 걱정하시는 내용도 많았어요. 저는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미선이가 남편한테 구박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미선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 네. 다 알고 계셨어요.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경이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티내면 자존심 상할까봐 못하겠다. 미경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한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모든 자식을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남편 철호 씨가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렇게 힘드셨구나. 응. 사랑하는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평생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어머니 마음도 내 서러움도. 괜찮아요. 저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돼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예요. 미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게. 네, 언니. 미경 씨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 편이 돼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가 드디어 진심을 나눴어요. 30년 만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은 일기장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 권, 두 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일기장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1998년 12월 5일. 오늘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병원에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미선이가 며느리는 약하다고 비아냥거릴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대신 밤에 몰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다. 며느리가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더라. 어머니 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이 났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감기가 심해서 몸이 안 좋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신 건 기억하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갑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돌아서 나가셨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8월 15일. 명절인데 며느리가 친정에 가질 못했다. 딸 지은이가 엄마 외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걸 들었다. 며느리가 나중에 가자며 우는 아이를 달랬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선이와 미경이가 자기 친정은 다녀오면서 며느리는 30년간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못 갔다. 다 내 탓이다. 내가 가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그러면 시누이들이 뭐라 할까봐 입을 다물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30년간 명절에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엄마 보고 싶었고 아버지 보고 싶었는데 시누이들이 다 친정 다녀오는데 저만 못 가면 뭐라 하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일기를 읽었어요. 2007년 3월 2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봤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영정 앞에서 절하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내가 친정 자주 가라고 했으면 며느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미선이와 미경이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냥 멀리서 봤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희 엄마,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니.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으셨다니. 엄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영수가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30년 동안. 영수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 6월 18일. 며느리가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한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반지를 팔려고 하는 걸 봤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미선이와 미경이가 며느리만 챙긴다고 할까봐 못했다. 대신 몰래 통장에 100만 원을 더 넣었다. 며느리는 모를 거야. 나중에 통장 보면 알겠지. 2012년 9월 3일. 며느리가 밤늦게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피곤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괜찮다고 했어야 하는데 또 깼네라고 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봤다. 방에 와서 혼자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시어머니일까? 2015년 4월 27일. 며느리가 요즘 무릎이 안 좋은 것 같다. 계단 오르내릴 때 표정이 굳는다. 병원 가라고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며느리는 나를 미워할 거야. 당연하지. 나도 나를 미워하는데. 저는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책망하시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영수가,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대요.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차갑게 구신 거였대요. 응?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하고 산 저는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꼭 안아줄 뿐이었어요.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니, 생각조차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으니까. 영수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아니에요.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였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내색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오늘 며느리가 약을 챙겨줬다. 어머니, 드세요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가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내가 살아온 이 30년이 후회된다. 왜 진작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며느리를 안아주지 못했을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오늘 며느리가 손을 잡으려고 했다. 잡고 싶었다. 너무 잡고 싶었다. 하지만 미선이와 미경이가 병실에 있었다. 그래서 손을 슬쩍 피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봤다. 아, 나는 정말 끝까지 못된 시어머니구나. 며느리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을 이제는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통장과 편지를 보고 내 진심을 알아주길. 그것만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어머니, 제 손 좀 잡아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손을 피하셨죠.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조차 잡기 싫으신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싶으셨대요. 너무 잡고 싶었는데 시누이들 때문에 참으셨대요. 아, 비명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마지막에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지. 남편이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했는데. 영수가 진정이 돼요? 30년을 오해하고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안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다시는 못하잖아요.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지만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난 며느리였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안고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영원히 늦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울었고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밥 먹어. 딸 지은이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응. 먹고 싶지 않았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몇 숟가락 떴어요. 엄마, 오늘 큰 이모랑 작은 이모가 온대. 응? 아까 전화 왔어.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정오쯤 시누이들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저처럼 밤새 울었나 봅니다. 영수가, 미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엄마 산소에 같이 갈 수 있을까? 네, 그러죠. 우리는 차를 타고 산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거리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곳이었어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을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 김순자 지묘.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시누이들도 함께 절을 했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미선 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영수가 나도 엄마 일기 더 읽었어. 네.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알았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한테도 편지를 남기셨더라. 편지요? 응.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영숙이만 아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란다. 너도 정말 사랑했어. 다만 내가 너무 질투가 심해서 영숙이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야. 내 남편이 너한테 잘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른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어. 미선아, 이제는 영숙이랑 잘 지내렴. 그 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처럼 아껴주렴. 언니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 나는 30년 동안 널 괴롭혔잖아. 엄마가 널 지키려고 그러신 건데. 이제 다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미경 씨도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엄마가 편지 남기셨어. 읽어보시겠어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자존심 강한 거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대신 영숙이한테 잘해주면 영숙이가 나중에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영숙이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 미경아, 영숙이를 의심하지 마. 그 애는 내 재산 따위엔 관심도 없어.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는 영숙이랑 진짜 자매처럼 지내렴. 미경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영숙이를 알아요. 저는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세 사람이 어머니 산소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하며 살아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해야 했던 그 마음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현명했다면, 어머니 마음을 진작 알아챘다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미선 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질투 때문에 영숙이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영숙이를 지키려고 그러신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못난 딸을. 미경 씨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영숙이를 의심하고 엄마 마음도 몰라보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잘할게요. 영숙이랑. 세 사람이 함께 산소 앞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모두 눈물범벅이었어요. 언니들, 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같이 지내요. 응, 그게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예요. 미선 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이렇게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언니. 미경 씨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울었어요. 엄마 보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미선 언니가 산소를 향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게요. 영숙이를 진짜 동생처럼 아낄게요. 저도요, 엄마.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영숙이랑 자매처럼 지낼게요. 저도 산소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낼게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딸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산을 물들였어요. 영수가, 미선 언니가 말했습니다. 응? 앞으로 명절엔 내 친정도 꼭 가. 알았지? 언니, 엄마가 못하게 해서 30년 동안 못 갔잖아. 이제는 우리가 보내줄게.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아프면 바로 말해. 병원 같이 가자. 네. 미경 씨도 말했습니다. 영수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 이제 우린 진짜 식구니까. 고마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언니들한테 잘할게요. 우리 엄마 대신이라도 서로 아끼고 살자. 응, 그래요. 다시 한번 산소에 절을 올리고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미선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해줄게. 정말요? 응.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대접 못했잖아. 저도 영숙이 집에 놀러 가고 싶어.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차 안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가 드디어 당신이 바라시던 모습이 되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일주기가 돌아왔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잡채, 전, 나물. 하나하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딸 지은이가 옆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게. 시누이들도 일찍 왔습니다. 손에 음식을 가득 들고요. 영수가 내가 할머니 좋아하시던 송편 만들어 왔어. 미선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미경 씨도 과일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엄마 제사상엔 과일이 많아야 한다고 하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1년 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도요. 어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일기장을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년 동안 이 일기장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알았어요. 통장들도 펼쳐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제 이름으로 모아주셨죠. 이 돈으로 지은이 결혼 준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손녀 결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어머니. 미선 언니가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왔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영숙이를 진짜 동생처럼 아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미경 씨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변했어요. 영숙이한테 이제 잘해요. 저희 집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영숙이가 도와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영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도 고마워요. 1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당연한 거지. 미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진짜 가족이니까. 남편 철호 씨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영숙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영숙이한테 더 잘할게요. 어머니가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영숙이 지킬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지은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 엄마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웃었어요. 이모들이랑 사이도 좋아졌고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절을 마치고 일어서서 저는 산소를 쓸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게 깨끗하게요. 어머니, 1년 동안 편히 쉬셨어요? 저희는 잘 지냈어요. 언니들이랑 매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요. 명절에 친정도 다녀왔어요. 언니들이 보내줘서요. 엄마 산소 앞에서 영숙이 친정 다녀오라고 했대요. 고마웠어요. 미선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엄마가 못하신 거니까 내가 해야지. 맞아. 우리가 엄마 대신 영숙이한테 잘해줘야지. 미경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해와 질투 때문에 그동안 못 보였던 걸지도 몰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다시 산소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거잖아요.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그래, 잘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요. 엄마 여기 계시면 좋겠다. 미선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 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그렇겠지.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가슴 깊은 곳에서 말이 올라왔어요. 사랑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한 이 말. 이제라도 전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다음 생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어머니의 친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고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죠? 미선 언니와 미경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다음 생에는 우리도 진짜 친자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서로 아끼고 살 수 있게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영수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행복하니까요. 정말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진심으로 화해했으니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미선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하자. 엄마 일주기 지냈으니까. 좋아요. 나도 음식 준비 도와줄게.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모이자. 가족끼리. 응,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같았어요. 잘 지내렴, 우리 딸.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행복하렴. 편안하게 살아. 고마웠어, 사랑한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정말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친딸로 태어날게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영수가도. 다음 주에 봐. 시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어요. 엄마, 피곤하지? 쉬어. 응, 고마워.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의 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항상 계시니까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해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 저도 알아요.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잘 자요, 어머니.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